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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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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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never, ever, ever. 안녕하세요. 낯설을 재밌게 보고 있는 신수겸입니다. 저는 이때까지 낯설 리뷰만 했었어요. 이건 좀 제 변명 같지만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낯설 리뷰만 하는데도 좀 벅찼습니다. 요즘 낯설을 보면 볼수록 피로감이 좀 더 쌓이더라고요. 너무 각기 다른 세계관의 최강자들이 좀 출연한 느낌이라서 볼 때마다 피로감이 좀 오집니다. 옥순이 찐따 남출도 모아놓고 인간 실험하는 것도 지겹고, 옥순이 강신도 노릇하는 영식이, 공주님 하면서 하인을 자처하는 영수도 있고, 고막 테러하는 광수도 있고요. 그나마 용어 부분에서 힐링하는데 분량은 너무 짧고요. 그래서 이번 리뷰는 차라리 낯설 4개 리뷰를 하겠습니다. 이번 낯설 4개에서는 사실 별로 궁금하지 않은 커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음소거하고 스킵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이래? 낯설 22기 방영 당시에도 개인적으로 많이 응원했던 순자가 낯설 4기에 나왔더라고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때부터 줄였던 볼륨을 켜고 집중해서 봤습니다. 우선 새벽 6시에 퇴근하는 모습부터 보이더군요. 아, 맞다. 이전에 그 22기 방송 당시에도 야간에 근무를 하고 아침에 퇴근한다고 했던 순자의 말이 생각이 나더군요. 퇴근하고 오자마자 집안일부터 하는 순자더라고요. 괜히 보면서 조금씩 감정이입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아, 피곤하겠다. 사실 22기 순자님은 낯설 방영 당시에도 쭉 영호만 바라봤었고, 그리고 최종 선택에서도 영호의 선택을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본인은 영호를 선택하는 소나무 같은 마음을 보여주면서 요즘 시대도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좀 감탄을 했었거든요. 역시 순자님이구나. 보통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상대방이 마음에 있어도 남자가 최종 선택하지 않으면 본인도 최종 선택을 좀 안 하는데 끝까지 영호에게 최종 선택을 하는 모습 보면서 저분은 본인이 계획하고 다짐하는 것은 어떤 시련이 와도 꿋꿋하게 해내는 스타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순자님이 낯설 4개에서 근황을 전하면서 좀 반가웠던 소식 중에 하나가 방송 이전보다는 행복하다. SNS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길 다니면은 알아봐 주시는 분도 있고 해서 동굴 안에서 밖으로 나온 느낌, 그 기분만으로도 환기가 많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개인적으로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저 역시 순자님과는 좀 환경이 다르고 순자님보다는 훨씬 더 편하지만 좀 무기력감에 시달리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부터 일하는 시간 외에는 자주 집에 있게 되면서 스스로 좀 고립되는 시간이 좀 많거든요. 저는 유튜브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좀 소통하거나 하면서 좀 스스로 환기되는 기분 같은 걸 좀 느꼈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순자님 막내 아들 큰아들 나오는데 순자님이랑 많이 닮았더라고요. 막내는 장난기가 가득한 사랑스러움을 보였고, 특히나 큰아들 준별군 보고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에게 너무 예의 바르고 듬직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막내는 엄마한테 어리광도 피우고 장난도 치는데 준별군은 좀 그러지 않는 걸 보고, 한편으로는 그 맞이의 그 책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왜 그 준별군도 아직 어린이잖아요. 왜 어리광 안 부리고 싶겠어요. 근데 자기도 그렇게 해버리면 엄마가 힘들 거라는 걸 알고 본인이 엄마를 보좌하는, 나아가서는 지키는 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좀 어린 나이에 안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린 나이에 철이 들어버린 어른아이가 아닌 아이 어른이 된 것 같았어요. 아침 식사 모습에서도 막내인 준결군은 초코와플을 먹는데 큰아들 준별군은 계란찜을 먹는 모습 보니까 뭔가 이렇게 굉장히 어른 같은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두 아이들이 순자님이랑 굉장히 많이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토끼 가족 느낌이랄까? 뭔가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자기랑 저렇게 닮은 아이들 둘이 아침을 이렇게 꼬물꼬물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 물론 순자님에게는 일상이지만 한편으로 또 행복한 감정이 많이 들겠다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준별군은 정말 피아노 영재인 것 같더라고요. 예술적인 감정이 좀 충만한데 마음까지 깊은 사람이 좀 드물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보통 좀 예술 감정이 뛰어난
예술가들이 보면은 좀 감정 기복이 심하고 좀 예민한 모습을 많이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별군은 마음이 되게 깊은 사람 같아서 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순자님이 주로 낮에 잠을 자야 돼서 수면 유도제를 복용하기도 한다고 하죠. 낯솔 사계 촬영하는 저날은 이제 순자님 둘째 아들 준결군이 새로운 유치원에 좀 가야 하는 문제로 순자님이 평소보다 수면 시간이 좀 더 부족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집에 와서는 준별군 간식 만든다고 또 바로 잠들지 못하고 간식 만드는 모습 보면서 와 진짜 순자님은 너무 바쁘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본인이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면서 야간에 근무를 한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하지 않겠다는 마음은 절대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시청자로서 저 광경을 보기에는 순자님이 좀 안쓰럽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어찌됐든 둘째 아이 하원하기 전까지 순자님이 지침 가능한 시간은 고작 2시간 10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무수면 24시간째 상태에서 말이죠. 결국 순자님이 잠이 들고 2시간 좀 지나서 맞춰놨던 알람이 울리고 그 알람 소리에 순자님이 힘겹게 몸을 일으키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둘째 데리고 와서 저녁 만들고 또 아이들과 저녁 먹고 순자님이 또 출근을 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본인도 피곤해 하더라고요. 진짜 저거 어떻게 안 피곤해 할 수 있겠어요. 저거 보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니야 이상한 게 아니지. 저 광경을 본 사람이라면 마음이 안 아플 수가 없죠. 네. 아이들하고 저녁 다 먹고 출근 전에 30분 정도 쪽잠을 좀 잘 수 있어서 쪽잠을 자는데 그마저도 이제 둘째가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손가락을 좀 문에 부딪혀가지고 또 아프다고 해서 또 그마저도 못 자요. 어쨌든 그렇게 피로가 풀리지 않은 채 다시 출근하는 순자님이었고요. 그리고 퇴근해서 또 쉬는 날에는 또 아이들과 함께 요리 교실도 가고요. 그리고 아마 저 때가 2024년 12월 말쯤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또 아이들과 케이크 사서 작은 파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낯솔 사기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이 마지막에 나오더라고요. 순자와 준별군의 서로 애틋한 모자 관계를 보고 저 때 본방으로 볼 당시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순자님도 준별군이 순자님 혼자였던 상태에서 본인을 많이 도와주려고 했던 그런 준별군의 고마웠던 마음을 당연히 알고 또 그거를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지 그래. 저걸 그 마음을 아니까 작은 아이가 본인을 돕겠다고 또 일찍 철이 들어버린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나라도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을 것 같았고요. 그리고 준별군 또한 그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말로 제대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엄마의 희생을 마음으로 다 느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네. 참 보기 좋은 가족이었고요. 순자님이 아이들과 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또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순자님이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환경이 더 좋게 바뀌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순자님 주변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겠지만 순자님이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도 좋지만 지금 패턴이 좀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이번 낯솔 사기의 순자님 편을 보면서 좀 단편 영화 자문행이 생각이 났었어요.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의욕이 강해서 잠을 빌려주는 은행에서 잠을 대출해서 잠을 자지 않고 부와 명예를 어느 정도 이루지만 결국은 잠을 빌린 대출을 못 갚아서 차압을 받고 주인공이 차에 치여 죽게 되는 그런 내용의 영화예요. 엄마로서의 역할, 아이들의 행복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행복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순자님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환경에서 순자님이 두 아이와 함께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번 낯솔 사계 순자님 편은 그냥 기존에 그 보던 낯솔 사계의 느낌과는 다르게 예전에 KBS에서 하던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3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생각나는 느낌이었어요. 삶의 역동적인 순간에서 인터뷰를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좀 들더라고요. 네. 아까도 리뷰를 하기 위해서 낯솔 사계 순자님 장면을 좀 봤는데 마지막에 그 준별군 얘기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두 번째 보는 건데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이게 안쓰럽다는 뭐 부분도 당연히 없진 않겠지만 그냥 저 가족은 되게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 네, 그러면 저의 두서없는 낯솔 사계 리뷰였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순자님이 더 좋은 환경에서 두 아이와 함께 살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수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